안녕하세요. 시니어 쿠인 연구소 소장 자트고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익절 여사입니다. 소장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 이제는 이더리움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솔라나에 대해 묻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솔라나는 또 뭔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스마트한 디지털 금이고 솔라나는 번개처럼 빠른 디지털 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이라는 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자세히 비교하면서 왜 솔라나가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우리 시니어분들이 현명하게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특히 솔라나 현물 ETF 소식도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솔라나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더리움의 문제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더리움은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스마트 계약이라는 걸로 단순한 송금을 넘어 복잡한 금융 서비스, 게임, NFT 등 다양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는 속도와 수수료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거래 처리가 느려지고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졌어요. 예를 들어 10만 원어치 코인을 보내는데 수수료가 5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머, 그럼 소액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마치 서울 시내 꽉 막힌 도로에 모든 차가 몰려드는 상황과 비슷했어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2020년 솔라나가 등장했습니다. 솔라나는 우리가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선언하며 시장이 나타났죠. 솔라나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의 한계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거군요. 정확히 맞습니다. 솔라나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빠른 속도, 저렴한 수수료, 높은 확장성. 이 세 가지로 이더리움의 벽을 넘겠다는 거였습니다. 솔라나가 어떻게 이더리움보다 빠를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술적인 내용은 어렵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은행 창구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 블록체인들은 마치 은행 창고 하나에서 모든 업무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업무를 봐야 하니 느릴 수밖에 없죠. 솔라나는 여기에 시간의 증명이라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모든 거래에 정확한 시간 순서를 미리 매겨놓는 거죠. 마치 은행에서 번호표를 미리 나눠주고 여러 창고에서 동시에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빨라진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이 초당 15건의 거래를 처리할 때 솔라나는 초당 수천 건을 처리하게 됐어요. 수수료도 이더리움에서 몇만 원 나오던 거래가 솔라나에선 몇백 원으로 끝나고요. 와, 그럼 솔라나가 완전히 우월한 거 아닌가요? 좋은 지적입니다만 모든 기술엔 장단점이 있어요. 솔라나는 빠르고 저렴한 대신 초기에는 시스템이 불안정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종장하다 보니 네트워크가 몇 차례 마비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아, 그런 문제도 있었군요. 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됐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솔라나 생태계는 현재 수백 개의 앱과 서비스가 활발히 돌아가고 있어요. 소장님, 시청자 사연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59세 주부 김말순입니다. 아들이 이더리움 좀 사라고 해서 지난달에 100만 원어치 샀는데 이번엔 솔라나가 더 좋다고 하네요. 이더리움을 팔고 솔라나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 둘 다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김말수님, 좋은 질문 주셨네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가지세요.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튼튼한 신뢰와 안정성이 검증됐고 솔라나는 넘치는 속도와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그럼 어떤 비율로 가져야 할까요? 시니어분들께는 비트코인 70%, 이더리움 20%, 솔라나 10% 정도를 추천합니다. 김말수님 같은 경우라면 현재 가지고 계신 이더리움은 그대로 두시고 추가로 50만 원 정도 솔라나를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지금 솔라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네, 궁금해요. 첫 번째 이유는 생태계의 급성장입니다. 솔라나 위에서 돌아가는 디파이 서비스들의 자금량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특히 밈코인 열풍으로 젊은 세대들이 솔라나로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밈코인이요? 그게 뭔가요? 밈코인은 재미있는 캐릭터나 인터넷 유행을 바탕으로 만든 코인들이에요. 도지코인 같은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밈코인들을 솔라나에서 많이 거래하고 있어서 솔라나 네트워크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가 솔라나에 도움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뉴스가 있어요. 솔라나판 스트래티지 출연입니다. 스트래티지요?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사들인 그 회사 말인가요? 정확히 맞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으로 한 일을 이제 솔라나로 하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SOS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기업 자금의 100%를 솔라나에 투자해서 총 42만 솔라나, 약 6,850만 달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어머, 회사 돈 전부를 솔라나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네, 그뿐만 아니라 나스닥 상장사인 디파이 디벨롭먼트도 60만 9,190 솔라나를 확보했고 이 소식에 주가가 하루 만에 3,000% 폭등했습니다. 이게 바로 솔라나의 스트래티지 모멘트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솔라나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솔라나는 초당 수천 건의 거래 처리, 짧은 확정 시간, 안정적 합의 구조 등으로 레이어1 블록체인 중에서도 기술적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기관들이 솔라나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장기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럼 이런 기관 투자가 솔라나 가격에도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집이 전체 비트코인 시장을 끌어올린 것처럼 이런 기관들의 솔라나 매집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데요. 바로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입니다. 오, ETF 얘기가 나왔네요. 비트코인 ETF처럼 솔라나도 ETF가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의 여러 대형 금융회사들이 솔라나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한 상태예요. 승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들은 80% 이상의 확률로 보고 있어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 선례가 있고 솔라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4에서 5위권의 주요 암호화폐이기 때문입니다. ETF가 승인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트코인 ETF 승인대를 보면 답이 나와요. 승인 발표 후 몇 달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죠. 솔라나도 ETF가 승인되면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이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변동성이 크거든요. 가격이 오를 때는 더 크게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더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은퇴한 지 3년 된 62세 박종명입니다. 퇴직금 일부로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모두 솔라나가 대세라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봐도 솔라나 차트가 너무 위아래로 출렁거려요. 이런 걸 시니어가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박종명님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 주셨네요. 솔라나의 변동성은 확실히 높아요. 어느 정도로 높은가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 하루에 5% 움직일 때 솔라나는 10에서 15%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심할 때는 하루에 30%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머, 그럼 심장에 무리가 갈 것 같은데요. 우황청심환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니어분들께는 특별한 투자 전략이 필요해요. 박종명님 같은 경우라면 전체 투자금의 5에서 10%만 솔라나에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나머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시고요. 투자 방법도 다르게 해야 할까요? 네, 나눠서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12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사세요. 그리고 일정 수익이 나면 일부는 꼭 팔아서 원금을 회수하시고요. 솔라나는 무작정 장기 투자보다는 적당한 수익 실현이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제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표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술적 측면부터 보죠. 처리 속도, 이더리움 초당 15에서 30건, 솔라나 초당 수천 건, 최근 10만 TPS 돌파, 거래 수수료, 이더리움 수십 달러, 솔라나 1달러 미만, 안정성, 이더리움 매우 높음, 솔라나 높음, 과거 문제 있었지만 현재 해결. 10만 TPS요? 그게 얼마나 빠른 건가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최근 솔라나가 메인넷에서 10만 7,540 TPS를 기록했어요. 이는 주요 블록체인 중에서 최초로 메인넷에서 10만 TPS를 달성한 것입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기존 결제 시스템도 이 정도 속도는 처리하기 어려워요. 와, 그럼 정말 빨라진 거네요?
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10만 TPS는 스트레스 테스트 상황에서 달성한 것이고 실제 일상적인 거래 처리 속도는 약 1000에서 3700 TPS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더리움보다는 100배 이상 빠른 속도예요. 아, 그래도 기술적 잠재력을 보여준 거군요. 네, 하지만 시장주의는 다릅니다. 시가총액 이더리움 2위, 솔라나 4에서 5위권, 역사 이더리움 10년, 솔라나 4년, 기관 투자 이더리움 이미 대규모 유입, 솔라나 초기 단계, 그럼 투자 관점에선 어떨까요? 수익성과 리스크가 다릅니다. 수익 잠재력, 이더리움 꾸준한 성장, 솔라나 폭발적 성장 가능성, 변동성, 이더리움 미들, 솔라나 하이, 투자 안정성, 이더리움 하이, 솔라나 미들. 결국 안정성을 택하느냐, 성장성을 택하느냐의 차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께는 둘 다 가지되 비중을 조절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이더리움으로 기본을 다지고 솔라나로 추가 수익을 노리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분들을 위한 실전 투자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첫째,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비트코인 50%, 기본 안전자산, 이더리움 30%, 성장과 안정성의 균형, 솔라나 20%, 고성장 추가 수익원. 솔라나 비중이 생각보다 높네요. 젊은 분들보다는 낮지만 ETF 승인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면 적절한 수준이에요. 다만 개인의 위험 성향에 따라 10에서 15%로 줄이셔도 됩니다. 둘째, 매수 타이밍과 방법입니다. 분할 매수, 12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매수, 뉴스주의. ETF 승인 관련 뉴스가 나오면 즉시 반응하지 말고 며칠 지켜보기. 매도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셋째, 수익 실현 전략입니다. 50% 수익 시 절반 매도에서 원금 회수, 100% 수익 시 추가 30% 매도, 나머지는 장기 보유하되 300% 이상 수익 시 모두 매도 후 다시 분할 매수.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네. 넷째,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입니다. 생활비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차트만 보고 투자하지 말고 뉴스와 개발 상황을 함께 확인하세요. 주변 사람들 얘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투자 규모를 줄이세요. 소정님, 오늘 정말 유익한 방송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핵심을 세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솔라나는 이더리움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한 차세대 스마트 플랫폼이며 기술적으로 매우 혁신적입니다. 둘째,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 기관 자금 유입에 따른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변동성이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시니어분들은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적절히 조합해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확보하는 투자 전략을 사용하세요. 정말 명확한 정리네요.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충분히 공부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